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업이 신입 개발자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못합니다. 잘 못해요. 신입 개발자 치고 잘하는 사람보다 경력자 치고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 가르치려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자본주의에서 징징대고 뭐 내가 어쩌저쩌고 내 사정 떠들어봤자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 되고 결국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존나 잘하면 된다. 이게 항상 제 지론이고, 그러려면 미리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죠. 방법이 없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람들이 대학에 왜 가요? 대학에 가는 이유는 자기 전공을 살려서 아무래도 좀 더 준비를 해서 이제 현업에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고졸들에 비해서 더 준비를 많이 할 수 있고 준비를 못하긴 뭘 못해요. 사실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독학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아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회사 가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고 싶은 게 더 크겠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의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업도 이기적이지만 사람들도 이기적이다. 그래서 신입이고 실력이 부족한데 돈은 많이 받고 싶고 네카라쿠 배당도 가고 싶어서 그 마케팅 용어 마케팅적으로 뭐 4개월 공부해서 네카라쿠베 가자 막 이런 어떤 마케팅에 속아가지고 국비 지원만 좋은 일 시키고 아니면 그냥 일반 학원만 좋은 일 시키고 그런 학원도 양심이 없지만 실제로 그 얘기를 맞을 거라 믿고 허황된 소리잖아요. 그걸 믿고 간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찾은 기사에서 비전공자들이 그러니까 새로 이제 만들어지는 개발자들 중에 비전공자 비율은 3%밖에 안 되더라. 마케팅으로는 비전공자들도 다 개발자 만들어준다고 그런 식으로 해놓고서 실제로는 3%밖에 개발자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입이 잘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좀 오랜 시간 천천히 가지고 천천히 공부를 해야지 여기가 만만한 분야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팀노바 2년 배우는 거 보고 막 되게 비아냥거리고 그런 사람들 많았지만 실제로 결과는 3%만 비전공자가 개발자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팀노바는 비전공자가 역대 최고 연봉들을 찍었거든요. 둘 다 비전공자인데 8천 찍은 친구들이 7천 찍은 친구들도 둘 다 비전공자였어요. 그냥 말을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비전공자들은 정말 그만큼 준비가 잘 돼야 돼요. 어쨌든 신입 개발자는 준비 존나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성비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입 개발자는 가성비가 진짜 안 좋아요. 왜냐면 이제 교육시켜야 되잖아. 그리고 다 어버버버하고 회사 생활을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개발 툴, 현상유지 툴 같은 것도 잘 사용도 못하고 회사에서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알려줘야지. 회사 룰도 알려줘야 되고. 경력자들은, 그니까, 진짜 뭐, 띠라는 사람 아니면, 웬만하면은 좀 어느 정도 알려주면 금방금방 하거든요? 왜 회사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그래도 딱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어. 근데 거기서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별로 안 좋아. 2, 3년 차 뽑는 게 제일 가성비가 좋아요. 3년 차부터 7년 사이 개발자들이 가성비가 제일 좋거든요? 10년이 넘으면은 가성비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기거든. 어떤 10년차는 너무너무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어떤 10년차는 답이 없어서 돈 거의 주기 싫고, 10년부터는 진짜 개발자가 확 나뉘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3번은 MZ 특 때문에 그런데 약간, MZ라고 읽지 말래. 아니, 알파벳이 M이랑 Z인데, 뭐, MG로 읽든 MZ로 읽든 알게 뭐야. 한국에서 만든 건데. 근데 암튼, M은 그럼 왜 M으로 읽냐? 무즈 이렇게 읽게 무지라고 읽던지. 아무튼 존나 이상해. 뭐 이상한 막 용어 같은 것도 이제 한국 특 어떤 용어 읽는 것도 지랄지랄하고 이상한 사람들 존나 많아. 그 MZ로 묶지 말라는데 이건 원래 X세대 때도 그랬었어. 똑같았어. 옛날에 X세대들이 어쩌저쩌고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다닌다고 막 옛날에도 많이 그랬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한국 특이니까.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키워놓으면 이직을 되게 잘해요. 왜냐면은 조소기업에 그냥 자기가 안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게 또 마냥 그 세대들을 욕하기도 애매한 게 개발자들도 보면은 이렇게 안 좋은 조건으로 가는데 그 회사도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안 뽑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렇게 여러 번 회사들이 좀 키워놓으면 이직하고 키워놓으면 이직하고 이런 걸 좀 많이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는 완성이 된 사람을 그냥 돈을 좀 더 주고 뽑는 그런 방식으로 뽑는 걸 선호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신입을 덜 뽑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신입들을 뽑든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직을 워낙 잘하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거지. 그리고 IT 업계가 존속을 그렇게 길게 하는 편이 없어요. 보통 한 2, 3년에 한 번씩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가 적응이 된 거지. 2, 3년 쓸 거면 내가 가르치는 1년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완성이 된 사람을 3년 그냥 쓰고 이직하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뽑아야 된다, 이제 신입을 뽑아야 된다 이 생각이 좀 드는 게, 일본처럼 저출산 때문에 베트남 개발자를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아니면 베트남에서 원격으로 서로 이제 뭐 외주 계약을 맺든 막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발달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발달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국내 수요로만 채워야 된다고 한다면 너무 없어, 개발자가. 그래서 일본 저출산 정책 때문에, 저출산 정책은 아니고 저출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인구 고령화가 심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국인이 없어서 일을 못 시키는 이런, 그래서 폐업을 하는 기업들도 많이 속출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뽑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인력이라고 보긴 힘들기 때문에 좋은 조건은 서로 아니지만, 그래도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뽑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겼고, 우리도 한 10년 뒤쯤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저출산이 더 심각하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0.8명을 낳는다고 하니까 2분의 1로 쪼개지고 있는 거지. 두 사람이 한 명을 생산하니까. 심지어 결혼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상.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뽑겠지만 아마 10년에서 20년 뒤면 완전 그 외국인들을 꽉꽉 들어찬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때를 생각하면 좀 소름 돋아가지고, 너무 그니까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인종차별 아니면은 뭐 종교로 차별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난민 정책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좋은 결과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뭐가 문제를 해결하면 좀 위험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 무슬림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좋은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고 종교적으로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막 자치구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 소름이 돋았거든. 그러니까 난민이 너무 많아지면 그 세력화가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문화가 이상하게 섞이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좋은 방향이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더 이제 범죄에 이제 취약해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0년에서 20년 뒤면 그런 이제 무슬림 자치구가 생기고, 또는 이제 또 만약에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 다르지. 뭐 파키스탄에서 많이 오느냐, 아니면은 만약에 중국에서 많이 오느냐, 아니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력이 아쉬운 데서 많이 오지, 베트남에서 많이 한국으로 오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필리핀에서 오느냐, 뭐 그런 천주교 그 필리핀 특유의 천주교 그런 쪽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까 꼭 긍정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문화 수준이나 사회 수준, 경제적 수준이 받쳐줘야만 좋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잘 안 받쳐주면서 온 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위험하거든. 상대적으로 이제 좀 다르지. 선진국이랑은 좀 다르죠. 우리도 이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개발자의 자리를 많이 차지할 것이다. 근데 좀 배우고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게 조금 되게 위험하거나 아니면은 좀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위험하지. 그래서 돈을 존나게 많이 모아놔서 그때 그 사람들이 많이 없는 부촌으로 가고 싶은 거지. 저 생각은 이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해놔서 그런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은 좀 위험할 수 있죠. 근데 뭐 괜찮은 사람들도 많기는 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외국인 친구도 예전부터 좀 있었고, 보면은 개개인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들 많은데, 이게 세력화가 돼서 이게 그 귀스타프 르봉의 그 집단주의 관련 이렇게 저서를 읽다 보면 집단이 가지는 광기에 대해서 되게 무섭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뭐가 하나가 이슈가 되면은 집단 광기로 그 사람들을 되게 못살게 굴고 팀노바도 그렇게 해서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 별로 논리적이지 않거든. 그냥 일단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녀사냥 때도 그랬고 인간의 집단 광기는 너무너무 많은 안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냈거든. 정의롭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고 느낀 건, 정말 이 세상이, 우리가 조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중에서 제일 싼 곳이,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약간 그 조선족 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쪽에 있다고 해요. 근데, 어, 내가 개인적으로 뭐 우리 동네에도 그 조선족 분들 일하는 분들도 꽤 있고 그런 분들을 보면 위험하다는 생각 안 들거든. 근데 이제 막상 이 치안 통계를 보면 이제 그 지역에서 소수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범죄율이 높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몽골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거칠고 한국어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몽골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되게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이삿짐 하시는 분들도 괜찮은 사람들 많고 뭐 보면은 개개인으로 보면 너무 좋은데 그 나이스한 사람들도 이제 그 어떤 그 특유의 문화적인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되게 되게 못되게 바뀌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 중국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중국에 갔다 왔는데 아까 홍콩에 갔다 왔는데 홍콩 사람들도 이제 보면 느끼는 게 특이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중국 본토 사람은 더 심한데 그 중국 사람도 홍콩 사람도 그래도 중국 쪽이 있다 보니까 막 좀 기본 배려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았었어. 한국 사람보다는 좀 더 좀 남을 배려 안 하고 자기 중심적인 느낌? 근데 뭐 한국 사람 중에 이기적인 사람들만 모아놓은 느낌이 좀 있었어. 물론 안 그러고 나이스한 사람도 분명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느낀 거는 정말 인간이라는 게 정말 이기적이구나. 가만히 내비두면 특히나 집단 그러니까 나라가 크고 그럴수록 더 그게 심하구나 좀 느꼈지. 본토 사람은 더 심해요. 거기에 이제 본토 사람들도 많이 섞여서 살거든. 근데 진짜 심해. 본토 사람들도. 대만 가도 본토 사람이랑 그 대만 사람이랑 조금 달라. 대만 사람들은 그래도 배려심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홍콩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관광객으로 느꼈을 땐 그랬어요. 근데 뭐 가끔 이런 거 하면은 뭐 우동 한 번 먹고 뭐 그걸 얘기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 일본 그래도 한 5, 60번은 갔다 왔고 홍콩도 한 20번은 갔다 왔고 대만도 한 20번은 간 것 같아요. 아 20번까지 10번? 아 1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많이 관광객 입장에서 그 정도면 나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렇게 많이 그 정도 가본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느꼈어. 음. 아무튼 참 사람들이 이기적일 것 같아. 내가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의 신입 개발자 그럼 신입은 어디서 배우나요? 그런데 학원에서 배우든 집에서 독학을 하든 노트북 하나에 인터넷만 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렵죠. 어려우니까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고 좋은 선생님은 비싸죠. 아니면은 정부 주도하에 국비 지원을 다니던가. 근데 국비 지원의 성공률이 비전공자는 3%라는 게 이미 통계가 나왔고 그 3%도 어디 가서 독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런 통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국비 지원 프로그램을 하면 정부에 이 취업 결과를 통보하게 돼요. 근데 그 취업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은 그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6개월 안에 취업을 시켜야 그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6개월 안에 취업을 못하면은 감점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걸로 제가 검토를 해봤을 때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6개월 안에 취업한 학생이 한 3%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세한 거는 정부에서 그런 제도가 나온 걸 한번 보시면 더 정확할 거고 제가 이렇게 보고 느낀 거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붐이 있어서 순간 떡상한다고 해서 막 신입 개발자들 아무데나 막 뽑고 그런 사람들 2년 뒤에 지금 떡락했잖아. 지금 되면서 다 잘리거나 답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 직업은 안정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시장이 일일비하는 거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항상 차가운 논조로 얘기를 하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떡상할 때 2년 하다가 그리고 떡락하면은 그 직업 없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빡세게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내 직업을 뺏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면, 저는 옛날에부터 뭐 재택하는 프리랜서를 오래 했었는데, 재택하면서 일을 해도 사장님들이 불만이 없었던 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원격으로 다 처리해줬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일을 하고 막 그러긴 했지만, 사실 제가 집돌이라서 막 그런 거지만, 제가 이제 원격으로 하면서 뭐 여행 다니려면 여행도 충분히 다닐 수 있었거든요. 노트북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워라밸도 만들 수 있고 뭐 디지털 노마드도 될 수 있겠죠. 그게 되면 제일 좋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런 것보다는 출퇴근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긴 했는데, 저는 워라밸을 20년 전부터 먼저 해본 입장에서는, 워라밸이 아니고 뭐지? 디지털 노마드처럼 사는 거 그렇게 해본 입장에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출퇴근하는 사람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잘해야만 그게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그 특권을 얻거나 좋은 수익을 얻으려면 남들이 하지 않는 걸 찾아서 하던지, 남들보다 훨씬 경쟁력을 가지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해요. 유튜버들도 보면 되게 그 매력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한 딕션 하나, 아니면은 그 편집점 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세련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구독자가 떡상하는 거거든요. 비슷한 유튜버들은 엄청나게 많죠. 뭐 저는 근데 저도 막 이렇게 편집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막 좀 약간 성격이 샤이한 면도 있고, 그래서 막 굳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목받고 싶지 않아서 요 정도 그냥 하게 된 거고, 이것도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하도 지랄들 하니까 좀 빡쳐가지고 시작하게 된 케이스인데, 해명하려고 하다가 그런 케이스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는. 근데 아무튼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이런 인간의 이기심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싸워. 그럼 누가 이겨?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무조건. 저는 운이 안 좋은 편이었어요. 운이 되게 안 좋은 편이고, 뭘 하든 막 꼬이는 거지. 우리나라 최고의 결과를 내도 꼬이고, 최고의 연봉으로 보내도 꼬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상한 말 지어내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는 괜찮게 산다고 생각해. 나름대로 나를 존경해주는 학생들도 있고, 결과도 계속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버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보면은 이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신입 개발자들은 대부분은, 내가 왜 세상이 나를 자꾸 안 뽑아주지? 나는 존나 멋있는데, 짱짱맨인데, 나 존나 간진데, 근데 들어가자마자 다들 나는 워라밸이 필요해, 막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 신입이고 별로 연봉도 안 높고 일도 못하는 사람이 그 생각부터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런 사람들한테 낚여주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무조건 오르겠다 생각해봤자 초보자들은 다 청산당합니다. 진짜 똑똑하고 진짜 부자들은 그 이상 위에 있는 거지.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분야든 숙련도가 높아지면 그 이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거 좋아해 버릇하면 남들이 함부로 갈 수 없는 경지에 오를 수 있지. 교육하는 게 쉬워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냥 쉬워서 아무나 할 것 같죠.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무도 못 내요. 왠지 알아요? 이게 고연봉으로 보내는데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연봉으로 보내는 건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이걸 말씀드리는데,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게, 어떤 학생이 지금 팀노바에 다니는 학생분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고졸분들도 진짜 많고 그렇지만, 가끔 보면은 진짜 뭐 우리가 소위 전문직으로 꼽는 분들도 다녀요. 그리고 지금 뭐 옹유 2단계 어떤 한 친구는 스탠포드 연구원이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같이 인터뷰를 해볼게요. 그 친구 동의하에. 그 친구는 스탠포드 연구원이고, 그리고 엄청 엘리트죠. 근데 그 친구 말고 또 다른 분은 또 어떤 전문직에 계세요. 본인이 그 공격 오픈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엄청 전문직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심리학적으로 풀어낸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쪽 아예 되게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신 분이라 그걸 이렇게 역으로 풀이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저를 칭찬 엄청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거를 교육에 실제로 쓰는 사례 보고 저도 자기도 진짜 놀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그렇구나. 저도 그럼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팀노바에 다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도 그쪽에서 전문가이신 분인데 사실 근데 그 전문적인 정보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현업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그 전문적인 정보들을 저처럼 가져와서 수업에 써야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도 하워드 가드너 그 분이 이걸 연구하게 된 이유가 이게 많은 교육 쪽에 쓰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를 하셔서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팀노바는 그냥 단순히 제가 공부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평생에 걸쳐서 학생들을 실제로 그런 다양한 이론들을 투입을 해보면서 실전에서 이게 먹히는지 굉장히 많이 실험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좋은 그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런 마인드도 많이 가르쳐요. 신입개발자, 네가 신입개발자인데 왜 기업이 뽑아야 돼? 불쌍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죠. 불쌍하니까 뽑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뭐 불쌍해서 배우자랑 결혼합니까? 그런 게 어딨어. 멋있어야 배우자랑 결혼하고 멋있어야 사람들한테 끌리는 거지.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불쌍하니까 나 뽑아주세요. 이런 마인드는 그 거의 일시적이지밖에 않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별로 잘 안 됩니다. 불쌍하니까 뭐 해주는 거 그거 진짜 너무 감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하나도 안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